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와 적조사에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흥천사의 배치도입니다. 극락보정, 대방명부전을 보고 새로 지은 전법회관 그리고 적조사까지 다녀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아파트촌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고 계속 걷다 보면 흥천사의 입구가 보입니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 임금이 신덕 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절입니다. 여러 역사를 거쳐서 조선 말기에 1853년에 극락전을 그리고 명부전 그리고 대방과 요사체를 지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새로 지은 전법회관이 보입니다. 최근에 지었죠. 먼저 대방과 극락보전 쪽으로 올라갑니다. 대방이죠. 디귿자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옆에는 종각이 있습니다. 흥천사는 조선 말기 대원군의 후원을 받은 서울 근교의 사찰 중의 하나로 조선 후기 불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인 1939년 문성 스님과 병문 스님이 조성한 감로도가 매우 유명합니다. 대방의 외부 단청을 보고 갑니다. 대방 둘레에는 시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방 뒤에 극락보전이 보이고요. 굴뚝이 있는데 이 굴뚝이 현재 사용 중인지 궁금합니다. 대방 뒤쪽에는 주로 문으로 되어 있죠. 대방 내부입니다. 대방 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약간 선방 같은 느낌이고요. 뒤에 있는 호불도가 약간 좀 망가졌습니다. 신중도가 있고요. 신중도에는 재석전만 모셨습니다. 옹군형 닷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미단의 장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종이장판이 보입니다. 대방 뒤에는 극락보전이 있습니다. 극락보전의 외부 단청을 보고 갑니다. 문살이 굉장히 화려하죠. 포도와 연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대방의 후면이 보이죠. 그리고 극락보전의 외부 벽화를 봅니다. 극락보전은 일반적인 흑벽이 아니라 파주 보강선처럼 판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벽 위에 다양한 불화 등이 있습니다. 반화용선이죠. 극락보전이니까 반화용선을 그린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탄 스님 그림인데 우리나라 벽화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위태천을 그렸죠. 외부 벽화에 위태천을 그린 사찰은 거의 없습니다. 파주 보강사나 송광사에 그려져 있죠. 역시 호랑이를 탄 스님 그림이 그려져 있죠.
흥청사는 그 주련에 대한 그 설명서도 있습니다. 백의관음도 그렸고요. 뒤에 기둥을 보강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왔을 때는 저런 식으로 보강을 하고 있었죠. 극락전 내부입니다. 2015년에 왔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로도도 변했고요. 위치도 변했고요. 천장 우물반자도 되게 화려하고 보궁현 닷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과 반세음보살님이 있는데 각기 다른 시기에 조성을 해서 잘 조화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흥천사 감로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했고요. 상단은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감로도의 그림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하단에 가면은 서양화 화법으로 원근법이 들어간 그런 그림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 그리는 감로도보다 더 현대적으로 당시에 조성을 했죠. 일제시대의 생활상과 그 다음에 전쟁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당패 그림 대신 서커스가 들어갔고요. 또 동시에 전통적으로 그려졌던 호랑이나 이런 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모내기 하는 장면, 이거는 우체국이나 은행인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일본의 내신과 풍신이 같이 그려졌고 아귀의 모습이 일본 명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는 현황도가 있습니다. 이 극락보전에는 현황도가 2점이 있습니다. 신중도입니다. 가운데 그 위태천의 금박이 쓰였고요. 제석천, 그 다음에 범천이 있습니다. 신중도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간단해서 위태천만 그렸습니다. 옆에 현황도가 또 있고요. 천장의 우물관자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연꽃이 뒤집혀진 상태로 그려져 있죠. 극락전 내부에서 본 대방이고요. 극락보전 뒤에는 12지신상을 그 축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용화전이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을 모신 곳이죠. 이 용화전은 약간 원래 건물의 양쪽에 덧댄 것처럼 보입니다. 가운데 기둥은 나무지만 양쪽 기둥은 콘크리트이죠. 내부에는 미륵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칠성도랑 산신도도 같이 모셨죠. 미륵 부처님이 있고요. 원래 칠성도랑 산신도는 북극전에 있는 건데 거기가 공사 중이라서 일로 내려왔습니다. 칠성열애의 머리가 특이하죠. 예, 약간 대머리 스타일입니다. 옆에는 산신도가 있고요. 오물반자입니다. 용화전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미륵보살님과 명부전이 보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최근에 조성한 것 같고요. 특이하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는 감실이 있는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예. 명부전입니다. 1855년에 조성됐고요. 역시 굉장히 화려한 단청을 보여줍니다. 지장보살님을 그렸죠. 포벽에. 그 다음에 공포도 되게 화려하죠. 예. 그 주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명부전도 또한 판벽인데 거기에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간 시무도처럼 보이지만 시무도의 전 시리즈를 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천녀도 그려져 있고요. 여기도 역시 호랑이를 탄 스님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야용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무도의 마지막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부전 내부입니다. 왼쪽에는 예전에 극락보전에 걸려있던 감로도가 위쪽으로 왔네요. 지장보살과 시왕도가 그려져 있고요. 시왕과 시왕도입니다. 장군과 그 뒤에 지옥사조도 두 개가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예전에 극락보전에 있던 새로 그린 감로도가 있습니다. 현대의 감로도인데 1939년에 조성된 것보다 훨씬 더 조선시대 스타일로 그려졌죠. 여러 가지 풍속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사당패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천정 우물반자에 박쥐가 그려져 있습니다. 명부전은 웅군형 닷집을 조성했습니다. 불화 밑에까지 연장을 했고요. 천장 쪽에 괴불함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괴불은 아니죠. 명부전을 나와서 북극전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 봅니다. 길 한쪽에 연꽃이 심어진 화분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건너편에는 한옥으로 만든 어린이집이 있죠. 한옥 어린이집입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북극전이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어서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공덕비죠. 현대식 공덕비입니다. 올라가면 오른쪽에 북극전, 왼쪽에 독성각이 보입니다. 네, 독성각 앞에는 이런 식으로 비닐이 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연꽃이 이제 지는 계절이죠. 계속 쭉 내려와서 전법회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면서 대방 측면을 보고요. 이것이 새로 지은 흥천사 전법회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일단 외부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이고요. 올라가면 한옥으로 지어진 카페가 있고요. 멀리 한옥으로 지어진 약사전이 보입니다. 약사전은 아직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한옥 냄새가 나죠. 약사전 내부에는 약사열애를 모셨습니다. 옆에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
보통 사찰의 그 카페들은 주중에는 열질 않는데 이 흥천사 카페는 열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궤불이 걸려 있습니다. 삼신도 궤불이죠. 석가모니불, 비로자불, 노사나불이 있고요. 안한존자, 마하가섭, 그 다음에 보현동자, 문수동자를 그렸습니다. 보통 노사나불은 화관을 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열애형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면서 3단 구조를 보여주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동자로 표현을 했고요. 코끼리 사자가 보입니다. 2층에는 들어오면 북카페가 먼저 보이고 오른쪽에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앞으로 모든 행사는 여기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미타불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신중도가 있습니다. 위태천의 모습이 보이고 제석천, 범찬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미타 부품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량수전이나 극락보전이 있는 사찰에 있죠. 지하에 내려가면 지장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새로 조성한 거죠. 앞으로 명부전은 어떤 참배의 의미로 있고 실제 제는 여기서 많이 지낼 것 같습니다. 시황상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불화약 그렸습니다. 1층에는 종문소와 공양간이 있죠. 전법회관에서 멀리 극락보전 쪽을 바라봅니다. 전법회관 2층에서는 석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놓치기 쉽죠. 다시 내려와서 적조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집이 다시 보이고요. 쭉 올라가면서 삼각선원을 지나 사찰 밖으로 나가면 바로 왼쪽에 적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땐 조용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법회관이 있고 거기 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면 적조사로 가게 됩니다. 앞에 대웅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동국선원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외부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산이 없었거든요. 대웅전 단청을 보고 갑니다. 외부 벽화는 문수동자와 보현동자, 그 다음에 팔상도를 그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뒤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맞은편에 가서 맞아보았고요. 경산 스님의 부도가 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팔상도의 시작이죠. 네. 내부입니다. 내부에는 여러 가지 불화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요. 칠성도와 신중도가 있습니다. 신중도는 두 개죠. 후불도가 목조 탱화로 되어 있고요. 감로도 대신에 위패 모시는 곳이 있고 왼쪽에 상신도, 독성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성도도 같이 모셨죠. 굉장히 특이한 흑탱화인데요. 밑에 자미대자를 그렸고 칠성열의 머리가 특이합니다. 약간 흑탱화인데 발에서 약간 회색 탱화처럼 보입니다. 옆에 신중도가 있는데 역시 흑탱화인데 굉장히 섬세하고 예쁘게 그렸지만 약간 회색 탱화처럼 보입니다. 옆에는 1890년에 조성한 작은 신중도가 있습니다. 위태천만 강조해서 그렸죠.
내부 단청을 봅니다. 다시 이제 어린이집 옆으로 내려옵니다. 비를 맞으면서 삼각선원을 지나 전법회관을 지나고 소나무 숲길을 지나서 새로 조성했죠. 이번에는 숲속길로 내려옵니다. 멀리 큰 길이 보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